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 기계과의 이승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웨비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제조, 매니팩처링, 그 다음 재료, 의료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가 이제 여기 다양한 동영상을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제목에 보면 핸드리튼 디지털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손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제가 데모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손으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되고 이 부분이 여기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그 모델을 학습한 건 아니고 학습된 모델이 인베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카메라에서 찍힌 이 영상을 가지고 여기에서 판별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런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븐 세그먼트에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사라고 레코나이징 했죠. 다음 이렇게 놓으면 버튼을 누르면 8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6이라고 제가 대충 놓아도 이렇게 6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 이렇게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진동일 수도 있고 그게 사운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버튼과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으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서 이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LED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 녹색.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데모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여도 좋고 이 경우에는 사운드나 또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데모를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매니팩처링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그 에어컨을 조립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어컨을 다 조립을 한 다음 조립 후에 조립이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 최종적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큰 챔버에다가 이 에어컨을 넣고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립이 다 잘 되면 조용한 소리가 들리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조립을 잘못해서 나사가 풀리거나 그 내부에 어떤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 소리가 좀 잡음이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겁니다. 그 소리를 기반으로 양품과 불량을 구별해내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자동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들어보는 것처럼 여기 어떤 그 팬이 있어서 어떤 로테이팅을 하는 부분이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물질이 꼈기 때문에 이렇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NG라고 구별을 자동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OK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면 OK.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이렇게 자동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딥러닝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바이너리가 됐든 뭔가 클래스를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는데,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회귀입니다. 회귀.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예시를 제가 들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빈 공간에 여기에다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소스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를 이제 여기가 이제 X, Y 어떤 좌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소리의 파워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면 여기에 이 주변에 마이크로폰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빔포밍 맵이라는 건데 어떤 이런 형태의 맵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이 빔포밍 맵을 보고 이걸 보고
실제로 소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운드 기반으로 하면 어쿠스틱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노드가 3개가 있으면 X, Y, 그 다음 파워 이렇게 3개로 리그레션 문제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소스를 두고 빔포밍 맵을 측정한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바꿔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이 XYP를 잘 추정합니다. 리그레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다 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구조가 X1, Y1, P1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X2, Y2, P2 이렇게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의 개수를 미리 알아야 되고 소스의 개수마다 네트워크의 구조가 달라서 학습을 다시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프랙티컬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기법들을 저희가 고안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XYP라는 어떤 이런 숫자로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런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뭐냐면 소스가 여기에 있고 좀 이 소스가 있고 그 파워가 이렇게 좀 퍼지는 식의 이미지 투 이미지로 저희가 문제를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핸들할 수 있는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를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가장 붉게 나온 피크인 점이 X, Y가 되는 것이고 붉기의 그 색깔에 따라서 파워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빔포밍 맵이고 이제 타겟 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거죠. 이건 2차원이지만 실제로 3차원으로는 예를 들어 소스가 3개가 있으면 이런 모양을 나타내겠죠. 이것을 위에서 보면 이런 타겟 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서 이미지의 인풋이 들어가고 이미지의 아웃풋이 나가는 것을 학습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소스의 개수와 무관하게 이미지 대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싱글 어쿠스틱 소스가 아니라 멀티플일 때도 충분히 핸들 가능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소스가 이제 이게 빔포밍 맵이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겟 맵이 소스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네트워크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이 정도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면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그림만 보고 소스가 2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타원이니까 뭐 2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타원이니까 이렇게 2개. 근데 실제로 이걸 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개가 되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3개라고, 근데 실제로 정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에스티메이트된 이미지가 정말 3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리그레션 문제를 좀 멀티플이라든지 소스의 개수에 상관없이 좀 제너럴하게 핸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여기서는 XYP라는 정보를 이미지로 바꾸고 학습을 이미지 대 이미지로 함으로써 좀 이런 멀티 소스가 다양할 때를 극복하였다, 좀 스마트하게 극복하였다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면 주로 자주 보셨을 모델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목 모델. 주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건데 주목 모델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어드밴스드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이게 7이고 이게 9라는 것인데 사람은 이게 7이고 9 임의적으로 다 구별을 하고 인공지능도 구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죠.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어디를 어텐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픽셀들은 7과 9가 둘 다 지금 검은색이니까 7과 9를 구별하는데 크리티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이 이미지만 보면 7과 9를 구별하는데 그렇게 크리티컬,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사람이 이 이미지를 보아도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어떤 좀 그 두 개를 차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위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에게 이제 어떠한 태스크를 맡겼냐 하면 7과 9를 구별하여라. 그러니까 저는 라벨링을 이건 7, 이걸 9라고만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실과 구를 잘 구별하는지는 알겠는데 너희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하이라이트를 해주어라.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로 이제 이 붉은색이 좀 인공지능이 더 파란색보다 더 많이 웨이트를 더 많이 어사인했다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뭐 기획가 쪽에서 뭐 이런 것들 보통 예를 들어서 히트맵 같은 것처럼 해서 이쪽 인공지능 쪽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실제로 7과 9를 구별하기 위한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큰 부분 또는 원인 영역을 시각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이것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어떤 미케니컬한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그 데모를 좀 가지고 왔는데 캔틸레버 그러니까 외팔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릴 거고 여기가 외팔보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제가 그냥 어떤 스프링을 하나 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리고 정지해 있을 때 카메라 이렇게 촬영을 했고 가진기로 바이브레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것이 정지해 있을 때에 있는 동영상 또는 촬영된 거 이미지의 라벨을 1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바이브레이팅을 시킬 때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1이라고 라벨링을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맞춰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라고 하면 어디를 주목할 것 같습니까? 자,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액티베이션 맵을 찾아줍니다. 자, 정말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 뭘 한 거냐면 영상을 기반으로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찾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진동을 알기 위해서는 진동 센서를 달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진동 센서를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게, 뭐, 제가 좀 말드리면, 진동 센서를 쓰지 않고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로컬라이즈 한 거죠. 진동의 크기를 측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은, 진동을 하지 않고 또는 진동을 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가장 구별 짓는 점들을 그냥 저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씌운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과 우리가 이런 바이브레이션 하는 공학적인 시스템, 우리가 양쪽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식을 겸비를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상당히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 메디컬이나 또 병원 또는 헬스케어 쪽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그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제 캡슐, 이게 뭐 내시경인데, 내시경이라는 건데, 이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렇게 생긴,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면 이제 소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코딩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이런 레코딩을 환자가 하고 나면, 이제 이 레코딩 된 걸 병원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내시경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병변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촬영을 하는데 한 12시간 걸려요. 촬영 기간이. 그러면 12시간이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별로 자동으로 변변이 있는 뭐 예를 들어 피가 난다든지 윤기가 난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션 해줄 수 있는 AI를 개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가면 어떤 변변이 있을 확률이 90%이고,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요건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로컬라이제이션 해준 거예요. 다른 예시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있죠? 그리고 이런 확률의 위치를 하이라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걸 보고 진단을 할 거냐, 의사가 이걸 보고 진단을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가 되면 많이 그 디시전을 내리는데 어시스턴트하고 서포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 인공지능, 재료 쪽에서 인공지능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료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뭐 셈이라고 해서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러한 재료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셈이라는. 그런데 만약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블러하게 찍었다고 하죠.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 거죠. 포커스를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라도 뭐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잘못 찍으면 재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촬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고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로스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커스 되게, 그래서 제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을 인 포커스 맞추는 것을 리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포커싱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뭔가 동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대충 찍어도,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좀 블러한 이미지도 제대로 리포커싱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그 리포커스된 이미지와 인포커스된 이미지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것을 로스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나갔어요.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레벨을 정했는데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블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인포커스 된 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학습된 모델에서 리포커스 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온 거고, 그 결과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재료 이미지이긴 하지만 재료에서 좀 포커스가 맞지 않았을 때도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목에서 보시면 딥러닝이 있는데 피직스 인폼드 또는 피직스 가이디드 딥러닝이라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직스와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다양하게 지금까지 피직스를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피직스를 알고 있으면 그 피직스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피직스와 어떤 그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크랙 프로포게이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크랙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건데,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계속 사이클 타임으로 계속 제품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크랙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이런 검은색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제품의 크랙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그 모델을 만들겠죠. 봤더니 이렇게 대충 직선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처럼 크랙 그로스를 데이터 드리븐으로 데이터만 보고 측정을 하면 한 3,000번까지는 쓸 수 있으니,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1,500번이면 1,500번 정도 더 이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저희가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피직스를 좀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데, 이걸 보면 익스포넨셜하게 이런 크랙 사이즈와 사이클 타임의 관계가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모델을 쓰면 사실은 이런 식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3,000번까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 몇 번 쓰다가 제품이 부서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피직스를 알고 있으면 그 두 개를 컴바인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의 하나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요즘은 피직스 인폼드, 피직스 가이드, 뉴런넷 또는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로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딥러닝에 관련된 것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인한 것들이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어텐션, 주목 또는 원인 영역을 시각화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피직스 가이디드 AI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어떤 리서치 디렉션에 대한 것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온라인 스터디 머티리얼에 대한 홍보를 끝으로 제 오늘 웹 세미나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 기술들이 제조, 재료, 의료 산업에 도입될 때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AI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AIX 그리고 저희 거기에 대한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그 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그 AI를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AI에 대한 그 AI를 그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그 질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좀 정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AI를 했을 때 적용했을 때 결과가 좀 더 의미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AI를 그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뭐 제조면 제조, 재료면 재료, 의료면 의료 쪽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X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많이 충분히 그 고민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말 데이터를 숫자로만 본다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AI를 적용한 그 어떤 히든한 어떤 패턴이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을 때에 대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AI 붐 그리고 이것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들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메인 전문가와 데이터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께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 AI가 산업에 접목되어 각종 효율성이 향상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큰 도메인은 그 가장 뭐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메디컬 의료 쪽과 제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의료 쪽에 활용이 되어서 AI가 활용이 되어서 그 뭐 진료라든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디시전을 내리는 것에 어시스턴트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많이 실제로 개발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제조 쪽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주로 크게 요즘 많이 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내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데이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에 필요한 그 이제 AI를 가지고 주로 활용되는 그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제품들의 품질을 검사하는 그 검사단 자동으로 검사하는 검사 장비 또는 검사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자동화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내기 위한 양산내기 위한 설비들의 어떤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계속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취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제품의 그 퀄리티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제조 관련돼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 발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